역사상 이토록 빠르고 뜨겁게 전 지구를 달군 기술이 있었을까요? AI 기술의 온도가 끓는 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알던 세계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0도와 100도 사이 AI 기술의 온도를 확인하는 시간, 기술의 온도 진행을 맡은 한정현입니다. 자, AI 기술 이제 국가 경쟁력이자 권력 뭐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 각국이 체감하는 AI의 온도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오늘 기술의 온도 첫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알파고 신하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어딜 가나 AI 얘기가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와 기업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알파고 씨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평소에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썼던 거는 챗GPT였는데 이제 제미나이로 바꿨고, 그리고 영상을 뽑을 때 그록도 많이 써요. 그 X 네. 우리 일론 마스크가 개발했던 AI. 그리고 이거는 한번 뽑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도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AI는 이제 카일로라는 중국 건데 빠르니까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돈을 엄청 많이 냈던 1년치 끊었어요. 헤이젠이라는 AI인데 더빙 AI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영상들은 무조건 아랍어, 터키어, 인도네시아 말로 더빙이 돼 있어요. 상당히 AI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울어서 알파가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이 현장에서 취재 기자로 뜰 때는 뭐 답이 현장에 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꼭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네. 뭐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했는데, 근데 요즘 주니어 기자들은요 현장에 가라 그러면 먼저 가면서 AI를 돌려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알파고 씨도 혹시 취재를 하실 때 예, 저도 AI로 6주에 한 번씩, 빠르면 한 달 안에 2번도 이렇게 해외 출장 많이 나가요. 이제 예전에는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현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AI를 통해서 이제 그 루트 짜는 거 너무 쉬워졌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르단에 도착했는데 요르단에서 이제 국경을 통해가지고 육지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봤던 사람이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AI한테 쓰면 뚜렷하게 샥샥샥샥 정리합니다. 뭐 현지 코디네이터가 따로 필요 없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다면은 세계 각국이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AI에 대한 세계 각국의 온도를 설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AI에 바라보는 온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어요? 저는 미국하고 중국 거의 한 95점, 95점. 거의 100도에 가깝네요. 네, 유럽은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투자하는 톤 대비 그 정도 결과 나왔으면 유럽을 70으로 볼까? 70도 저는 그래도 절반을 넘었으니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주머니에서 톤이 나왔으면 네.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 그래가지고 AI 대륙 실행 계획 이런 것도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인프라랑 관련돼 있어요. 지금 유럽에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잘 안 나와요. 생태계가 아직 안 돼 있는 생태계가 안 돼. 그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있고, 규제 속에서는 스타트업들은 미국으로 넘어가요. 이대로 가면 경제 시스템을 좀 수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한 국가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95도라고 하셨는데 네. 95도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한 나라가 500조를 네. 갖다 박았으면 사실은 100도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미국이 갖다 박았던 돈을 합치면 그 피자탑 아시죠? 피자 하니까 있다. 몇 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맨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뭐죠? 이거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랑 관련된 얘기예요. 고급스럽다는 네. 건 어떤 걸까요? 단순히 시장을 불어주면, 정부가 시장에다가 개입을 안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장치들도 필요해요. 이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빨리 자본이랑 만나가지고 다음에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도 깔려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일단은 그런 교육을 잘 주는 더러운 문화가 돼 있는, 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 캠퍼스 문화도 성립돼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갔는데 이 아이들의 좋은 생각들이 자본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 인프라들이 잘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하나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투자하고 싶어요. 뭐 1억 정도, 2억 정도. 그거 진짜 좀 약간 쉽지 절차가 않죠. 있어요. 네. 왜냐면
얼마나 칭찬을 해야 되는지 미리 해야 되고 다음에 법인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서류들을 다 돌려주고 여쩌고 저쩌고 되고 미국에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엔젤 투자자들이 괜찮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너의 회사 이름 뭐지? 왜냐면 회사들이 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거기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인적사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사이트가 알아서 저를 그 회사에다가 투자자로 해줘요. 상당히 간단하네요. 분위기가 있어야지 좋은 아이디어들하고 자본들이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 AI 나왔죠. 잘 보세요. 수많은 분야들 중에서 AI 분야에 있는 회사들의 잘 되는 비율이 다른 비율보다 더 커요. 왜냐면 막 생긴 시작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본가들 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가들도 미국에 많고 이 사람들도 AI 분야는 더 유리해 보여요. 그리고 내 학교에서 막 나왔던 이 미국 인재들도 나도 일론 마스크 되고 싶은데 나도 에어비앤비를 만든 사람 되고 싶은데 그래서 또 인재들이 이쪽으로 쏠리면 다른 나라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AI 덕에 미국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AI와 금리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어떻게 연결될까 싶은데요. 저도 이 얘기를 기사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 보고 나름 좀 와닿는데 하나는 AI 시장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주도권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 시장이 활발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기엔 이거 미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해야겠다. 개미 투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대형 투자자들까지 다 미국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본이 미국으로 또 좀 흘러가는 그렇죠. 흐름이 됐어요. 두 번째는 AI를 쓰다 보니까 그동안 돈 주고 사용하려고 했던 인력들을 줄이고 있잖아요. 저도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AI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별냈대. 그럼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AI 덕분에 자기 생산의 퀄리티를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생산성도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왜냐면 시간을 압축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네. 단가가 떨어지겠지. 네. 또 시장을 활성화하는 AI의 좀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죠. 미국 경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변수가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전쟁도 있고 등등. 전쟁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외국 인재. 네, 외국인 인재도 있고 그게 좀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갑시다. 미국에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미국이 분단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정말 최악인데요. 그래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1등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모르죠. 내일 모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트럼프가 그래도 글로벌 패권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물음표. 진짜 아무리 좋은 얘기들하고 좀 약간 이런 저런 인사이트로 주면서 멋진 척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세계는 역대급으로 좀 이성을 잃은 세계이거든요. 이 시기에서 제가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진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판인데 AI 시장에다가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AI 산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AI를 바라보는 온도 95도라고 미국하고 똑같이 설정을 하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말고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네, 네. 군사력적으로 아니면 경제력적으로. 그리고 중국의 경제 구도하고 미국의 경제 구도도 서로 겹쳐요. 예전에는 진짜 중국이 만들었던 자동차나 휴대폰들이 너무 쓰레기였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좋은 자동차도 만들고 좋은 휴대폰도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현대차의 나라 한국에 있다 보니까 BYD를 안 느끼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엄청난 BYD하고 테슬라의 경쟁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갔었는데 다 BYD였어요. 라오스 다 BYD였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런저런 분야들을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AI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규제를 하는데 네. 근데 중국도 좀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미 이 AI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결론적으로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 아니고 좀 단일 정당제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국내 안정화가 그분들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얼굴 인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너무 발달돼 있었고 15억 정도 인간을 다 통제를 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I 필요하죠, 중국한테. 그래서 중국이 이미 미국이랑 경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전부터는 AI의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번에 중국이 진짜 예상치 않은 거를 했죠. 딥시크. 근데 오픈 소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픈 소스이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나도 AI로 뭘 하고 싶다. 나머지 AI들은 오픈 소스 아니에요. 근데 딥시크는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딥시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AI는 앞으로 생길 아주 중요한 AI의 기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오픈 소스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 체제예요. 그렇죠. 거기 다 기업이에요. 예, 잘못하면 소송 걸리잖아요. 기업이 자기 거를 왜 남겨줘요? 근데 중국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경제잖아요. 국가가 야 이거 오픈 소스 하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문화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가 옥상에서 이렇게 격투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단 2줄의 명령어로 시댄스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발 AI 쇼크가 세계를 놀래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면 애국심이 더 앞서가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한테 밀리지 말자, 잘해보자. 그 중국만에 있는 그런 좀 약간 내가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쪽은 그냥 자본주의가 애국심으로 넘어갈 때는 동기부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뭐 그냥 돈이 더 이상 동기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내부적으로 자체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AI 산업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따라올 수가 있지만 근데 넘어가는 것도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사고의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AI는 그래도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나요? 네,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틀에 갇힌? 좀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 틀이 있다 보니까 AI라는 건 오직 산업 톤 아니고 동시에 다 과학이거든요. 과학을 발전을 시키려면 사고의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넘어가야 되는 언덕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지 미국을 넘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세컨 전략은 할 수 있지만 탑티어가 되기에는 강력한 아직은 세컨드가 될 수가 있는데 1등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뭐 막고 또 그 규제를 피해가고 뚫고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인데요. 그냥 유럽은 돈을 부어주고 있는데 결과가 뭐냐면 크게 결과가 없고 그래서 대신 우리는 규제를 만들자. A랑 관련된 규제들 만들자. 형 이거 말이 되는 거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를 오직 2개 나라로 보잖아요. 사실은 2개 나라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14개 나라가 겉으로 봤을 땐 독립돼 있죠.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의 자기 예산의 몇 %는 프랑스에다가 묻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만든 규제는 오직 프랑스에 있는 규제 아니고 동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10몇 개 국가에 있는 규제예요. 이런 식으로 프랑스하고 영국이 뭐 겉으로 봤을 때 독립되어 있지만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한두 개 아니거든요. 이 AI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 지역이 미국 다음에 아마 유럽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가 여기일 거라면 우리는 우리 도의 규제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 규제로서 앞서가겠다. 그런 전략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AI 규제를 할 때는 그 유럽의 AI 액트를 참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커피로 생각해요. 지금 커피 생산국들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에티오피아. 근데 커피를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 중에 하나는 영국이에요. 네, 그렇죠. 영국이 이제 좀 약간 커피 인증서, 바리스타 인증서, 이제 본인이 생산하지도 않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적으로 배경도 없는 한 아이템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유럽이 영국하고 커피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를 AI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뭐 치열한 양강 구도에 들어가지 않고 블루오션으로 빠지는 건가요? 그렇죠.